네,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광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실장 스튜디오에 자리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 백악관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미국 퍽스 뉴스에서도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흘러가는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뉴스가 뭐 48시간, 24시간이 계속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이란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나 무슨 뭐 준비를 하고 있다, 뭐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했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안개 속이고요. 결국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은 뭐 분명하나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러나 이른 시일 내에 아마도 이란이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이제 현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각국 정상들도 보복 공격 자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란 대통령은 보복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초기 사실 개혁파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찾아가서 보복을 좀 자제해 줄 수 있냐 이렇게 간청을 했다는 보도가 났었는데요. 예. 그와는 좀 다르게 오늘은 또 이란이 자유권 차원에서 이스라엘 공격할 수 있다. 우리는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페제스키안 대통령도 보복 공격 자체를 무산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소한의 어떤 공격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이 하마스 지도자 암살에 대해서 이란이 이제 보복을 천명한 지 열흘이 지난 상황인데 글쎄 아직까지 그러면 이 공습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걸까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첫째는 미국이 이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항공모함부터 해서 전투기 부대부터 해서 뭐 핵 잠수함까지 필요한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증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과연 수위 조절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 수위 조절을 해서 공격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상당히 이제 깊어지는 것이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공격을 했다가 의도치 않게 많은 피해를 입으면 또 이스라엘이 그에 대한 또 보복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아마도 전면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렇다고 예. 공격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수위 조절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심리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7월 31일 날 한의회가 암살됐는데요. 지난달 지금 거의 뭐 12일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 공격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최고 경계 태세를 하고 있고 여기에 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도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는 그런 표정들도 있고요. 그래서 심리전으로 아마도 공격 시점을 계속 늦추고 있지 않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위 조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심리전일 것이다. 네. 이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된다면 지금 뭐 이제 수위 조절을 상당히 이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좀 수위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위 조절은 아무래도 그냥 민간인이 많은 지역까지 공격을 할 것인가? 네. 아니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니면 민간인 피해가 아예 없게 하기 위해서 군사시설만 공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금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민간인 피해가 많이 날 경우 이스라엘이 그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란은 거기에 대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도 군사시설 위주로 공격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어떤 기간 산업시설 같은 것도 사실 공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막 무차별로 민간인 지역을 미사일로 막 공격하는 그런 방식은 아닐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란이 직접 공격에 나서겠습니까? 아니면 이란의 어떤 배후 세력이 대신해서 공격을 하는 이런 형태를 띨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가능하다. 네, 두 가지 다 가능. 일단
좀 초기에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었죠. 아마도 이란이 키우고 있는 뭐 헤즈볼라나 아니면 후티나 아니면 CDIN 친이란 민병대 다 같이 함께 동시다발로 공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네,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고요.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뭐 전혀 없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러나 또 시간차를 두고 헤즈볼라가 아마 먼저 공격을 하고 이란이 이 헤즈볼라를 따라서 조금 더 늦게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이스라엘의 큰 부담이거든요. 한꺼번에 다 공격을 하면 그것을 모든 방공망을 가동해서 막으면 되는데 시차를 두고 공격을 하면 1차 헤즈볼라 막아야 되고 또 2차 기다렸다가 또 이란의 공격을 또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옵션을 놓고 아마 이란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란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고 이란의 배후에 있는 무장 세력들을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이제 보복 공격을 감행한다면 전면전으로 발생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뭐 앞서 이제 수위 조절을 고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란 입장에서도 전면전으로 가고 싶지는 않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전면전 가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네. 그다음에 이란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지금 막강한 미국의 전력이 다 들어와 있고요. 또 이란의 방공망이 약하기 때문에 네네. 혹시 이 상황을 이용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이 가장 아끼는 핵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란은 계속해서 핵 개발을 원하고 있고 예. 그것이 뭐 핵 무기를 만들지 안 만들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여하튼 핵시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핵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오히려 조금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소한의 공격으로 어떤 면을 세우는 방식, 이런 방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죠. 예. 앞서 이제 이란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네. 배후 세력이 나설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만약에 이란이 직접 공격하고 배후 세력까지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방어 능력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네, 한번 나눠서 보시면 네. 이란은 거리가 멉니다. 2,000km 이상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나 드론, 뭐 순항미사일을 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죠. 탄도미사일 빠르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요격하는데 훨씬 요격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예. 반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레바논 국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의 미사일과 로켓을 이스라엘이 요격을 하더라도 이란의 공격만큼 그렇게 많은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헤즈볼라의 공격이 훨씬 더 이스라엘에 더 위협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도 이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자제를 그야말로 외교적 압박과 함께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이런 것이 과연 이란에게 통할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 통한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란이 지금 공격 시점을 계속 늦추는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의 외교적 압박. 네네. 외교적 압박 중에도 경제 제재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최소한의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뭐 안 그래도 지금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제재도 우리가 불사하겠다고 지금 강한 외교적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미국의 어떤 제재 압박, 외교 압박 이런 것들을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이란이 이스라엘과 또 이제 충돌을 하게 된다면 어떤 입장을 앞으로는 취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뭐 대선이 이제 2달 뭐 얼마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서 어떤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은 현 해리스 후보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이죠. 당신들이 중동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중동은 지금 엉망이다. 계속해서 전쟁이다. 내가 대통령 할 때는 전쟁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후보를 돕기 위해서도 빨리 중동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 체제로 가는 것. 그다음에 중동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데 이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는 15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하마스는 지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란이 조만간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
지금 어떤 휴전 또 인질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까타르 도하에서 아마 인질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또 하마스가 또 뭐 대표단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질 협상이 제대로 개최될지도 사실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란이 이 협상 전에 또 공격을 한다면 사실상 협상 대회가 회담이 개최되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입장은 과연 그 이스라엘의 속내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총리와 국방장관의 좀 갈등의 모양새도 드러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속내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네, 이스라엘은 사실 뭐 현상에서는 빨리 헤즈볼라와 이란의 공격을 받아서 끝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최고 경계 태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국민들의 불안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헤즈볼라와 이란이 계속해서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것이 뭐 최소한의 공격이든 뭐 4월달보다 더 큰 공격이든 빨리 공격을 받고 거기에 대한 뭐 대응을 해서 이 시점이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요. 그렇지 예, 않고 예. 있는 상황이 가장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고요. 지금 총리와 국방장관은요, 뭐가 문제냐면 지금 나타냐후 총리는 계속해서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압도적 승리를 하겠다고 처음부터 공언을 했지만 예. 사실상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호를 외치니까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군인들을 지금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장관으로서는 사실 그 구호 자체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사실상 갈란트 장관과 나타나후 총리 간에 상당한 알력이 오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근데 외부 공격을 앞두고 내분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지 않다. 적들에게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죠. 예. 이란 내부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지금 과거에 이른바 이란 핵합의를 주도했던 인사들이 주요 외교 라인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거든요. 네. 이란 내부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란 내부 상황은 역시 페제스키안 개혁파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제 서방과 또 새로운 관계를 하겠다, 좋은 네. 관계를 만들어 보겠다. 그다음에 핵 협상도 재개하겠다. 상당히 이제 야심찬 그런 목표를 내세웠고요.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최고 지도자도 열심히 도와줘라, 다른 사람들 도와줘라, 잘해봐라 이런 아주 행운을 보내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예. 이 전쟁이 이제 끝나봐야 다시 뭐 서방과의 어떤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내각들을 지금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바스 아락치라는 새로운 장관을 새로 또 임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산 로하니 대통령 시대 때 이제 이란 핵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상당히 이제 개혁파고요. 이런 사람을 임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초로 여성 장관을 도로주택부 장관으로 또 임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이 페제스키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전 외무부 장관 자리프 외무장관은 오히려 사표를 냈어요. 어떤 특별한 직위를 줬는데 왜냐하면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좀 더 강경한, 좀 더 개혁적인 인물들로 내각을 채웠어야 되는데 네.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오히려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지금 현상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란의 내부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현재까지 뭐 미국을 포함해서 이란, 이스라엘 각국의 속내 그리고 앞으로의 좀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전망까지 쭉 해봤는데 글쎄요, 결국에는 가장 궁금한 건 해법은 없는 건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중동 정세 상황에서 어떤 해법은 없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죄송하지만 해법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단추는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요. 네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아니면 더 길게는 내년까지도 가자지구 이 저강도 전쟁을 계속 할 것 같고요. 전쟁이 끝나면 뭐 예멘에 있는 후티 세력도 그다음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어느 정도 줄이겠다 아니면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계속해서 이 지역의 불안정성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또 헤즈볼라를 돕겠다고 이란은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그런 또 일들이 생기고요. 그러다 예, 예. 보니까 이 지역에 사실상 올해 안에는 좀 안정화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최악의 경우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 전쟁, 이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외교적 노력으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자,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